이야기예요. 글리칸은 최근 100년간 현대의학 역사상 최대의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정말 우리 글리칸과 호르몬에 대한 전문가 강의 너무 멋지게 잘 들으셨잖아요. 그런 우리 수준을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강의도 들으시고, 오늘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쉬운 글리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싶으시죠? 최근에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디 이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름에 아까 열대야 얘기하듯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죠? 시원한 생맥주 생각나시죠? 네. 근데 이제 그 생맥주를 먹으러 갔는데 그 집이 얼음 맥주 잔? 네,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먹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어떤 아저씨가 그랬대요. 이가 시려서 못 먹으니까 혹시 다른 잔 없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그분이 다른 데 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이렇게 건강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정말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 시원하게 먹는 맥주 한 잔도 먹을 수 없는 비유가 적절했나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3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세포가 어떻게 생겼냐? 네, 여기 왼쪽에 세포가 저희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는 뭔가 표면이 매끌매끌한 이런 세포를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메나테크에 와서 배운 세포는 오른쪽에 있는 세포 끝에 뭔가 뾰족한 것이 있는 이런 세포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내가 배울 때는 내가 이런 세포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저런 세포를 가지고 있냐, 아니라는 거죠. 원래 세포는 내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고요.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현미경의 배율이 확대가 되니까 이 세포가 이렇게 끝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건 넘어서서 이렇게 세포가 정말 움직이는, 세포 끝에 뭔가 촉수가 나풀거리는 이러한 것을 알게 과학자들이 밝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글리칸 랭크업의 이 글리칸 강의를 맡으면서 옛날에 제가 그 정일자 스폰서님한테 이 글리칸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제가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 강의를 또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처음에 이 글리칸을 접하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스폰서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주셨어요. 이 산이 어디 산이냐면은 북한산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의 산이 아니고 저 위쪽에 있는 북한. 이 구글에 북한의 헐벗은 산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북한이 이렇게 헐벗었나 다들 아시죠? 이 연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땔감을 이렇게 나무로 이제 땔감을 쓰다 보니까 거의 산에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그 설악산의 가을 단풍 사진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설악산에 산사태가 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설악산에는 이 보시다시피 뭔가 빼곳이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뭐가 빽빽히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설악산은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데, 이렇게 뭔가 나무가 없는 산들은 이 산사태의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우리 세포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포가 이렇게 이 세포 끝에 산에 나무가 많듯이 뭔가 촉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 촉수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외부의 위험 물질로부터 우리 세포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뭔가 산에 민둥산처럼 산산태가 나기 쉬운 이러한 이 산처럼 이러한 이 그 세포의 촉수가 없는 이러한 세포들은 우리 뭔가 내 그 세포가 있는 부위는 불편하다, 내가 아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이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라고 봤더니 글루코즈, 갈락토즈, 만노즈, 퓨코즈, 자일로즈,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 N아세틸 유라민산 이렇게 8가지 탄수화물 당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졌고요. 이러한 당들이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구슬 모양으로 꿰어 있기 때문에 당사슬이라고 얘기들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리칸이라고도 하고 당과 단백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단백질, 그리고 당으로 된 영양소이기 때문에 당영양소, 그리고 면역에 관여하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면역탄수화물,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리칸이 하는 역할이 뭔가? 첫 번째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이 글리칸이 우리와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이러한 각종 호르몬이라든지 좋은 영양소를 인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영양소라든지 우리 적군, 아군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 몸에 나쁜 독소인지 바이러스인지도 인지를 하게 되고 이러한 독소 바이러스가 왔을 때 우리의 면역세포와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러한 그 독소 바이러스를 우리가 물리치는 면역작용까지 하는 것이 이 글리칸의 기능 중에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3가지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건강한 세포를 보니까 하나에 10만 개의 당사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3, 4만 개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부위에 질환이 있다. 그런 부위에는 그 부위의 세포는 10,000개 이하, 5,000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당사슬 촉수가 부족하냐라는 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리칸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다양하게 우리한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교통 오류가 안 될 때 나타나는 질환이 관절염이라든지 피부근염, 다발성 경화증, 당뇨병, 건선 등이 이러한 세포교통 오류로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당뇨병도 저는 사실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메나테크에 와서는 원리를 아니까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질환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당뇨병이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세포에 당을 이렇게 전달해서 가는데 인슐린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세포에 갔는데 뭔가 서로가 세포 교통 오류가 생겨서 서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든지 노크를 못한다든지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뇨병이 생기는 이형 당뇨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글리칸을 충분히 잘 섭취를 했을 때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렇게 질환이 좋아질 수 있는 게 이 당뇨병의 원인이 이 세포교통 오류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토피 있는 분들, 비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과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면역은 대표적으로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면역과 저면역은 우리가 뭔가 우리 몸에 적군이 100명 정도 왔는데 우리 이 경찰 세포가 그러면 한 100명을 무찔러 기 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100명의 적군이 있는데 1명의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한 질환을 우리가 암이라고 대표적인 저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뭔가 적군이 1명 왔는데 우리 경찰 세포가 100명이 출동했다. 그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과면역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천적 당화 결함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 보셨던 이 당 사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글리코실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 부족으로 생기는 그러한 질환은 우리가 당화가 잘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임신했을 때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태아가 이 선천성 당화 결함이 있으면 기형아가 출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이러한 다양한 질환들이 우리가 글리코실레이션 당화가 안 돼서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당화가 안 되는 그러한 현실이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오는 제가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이 과거에 먹는 우리 음식과 다르다는 거죠.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진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렸을 때 집 앞 이 텃밭에서 따먹는 오이, 가지 너무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양은 예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나는 게 그 가지를 이렇게 딱 잘라 먹었을 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가지를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그 마트에서 가지 사서 생으로 드실 수 있으세요?
못 드세요. 왜냐면 진짜로 맛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먹었던 그 생가지는 당연 양소가 충분한 가지였고 다른 영양소가 많은 이 가지였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거는 그런 걸 못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예를 들면은 시금치도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그 철분 함량이 줄어들었고, 여기 사과에 들어있는 철분도 보시면은 지금 하나 먹던 게 지금 몇 개를 먹어야 되네요. 26개를 먹어야 되는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당연양소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다양한 영양소의 결핍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보여드린 철분,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당뇨양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당뇨양소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야? 네. 어디에 있냐? 우리가 먹고 있는 버섯이라든지 수액이라든지 뭔가 끈적끈적한 거미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과일 야채는 언제 만들어지냐? 그 익어서 공익이 떨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광합성을 할 때 만들어지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고대인들은 수렵 채집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이 곡물류에도 당연양소는 껍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현미 잘 안 드시잖아요. 뭔가 밥맛 좀 백미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이 당연양소를 20-30%밖에 공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사슬이 3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현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메나테크는 어떤 회사냐? 네, 1999년도에 의대생, 약대생들이 배우는 하퍼의 생학 교과서에 이러한 이론이 이제 그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자연계에는 200가지 단당류가 있는데 이 인체에 8가지 이 당이 우리 인체의 세포를 구조하는 형성하는 탄수화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96년도에 이렇게 하퍼의 생학 교과서가 발표가 됐는데, 메나테크가 한 일은 뭐냐면은 이러한 새로운 이론이 발표가 된과 동시에 96년도에 엠브로토스라는 복합물을 우리가 출시를 하게 되고, 이 결과를 이론 제시와 제품의 출시 시점이 동일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메나테크 이 글리칸 엠브로토스가 우리가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됐고요. 그러면 메나테크는 어떤 일을 했냐? 네, 전 세계 6천여 가지 식물을 조사 분석해서 어떤 식물에 당연양소가 많이 들어있냐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그 식물에서 우리가 당연양소를 이렇게 추출을 해서 엠브로토스 복합물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탄수화물 대표적으로 에너지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정말 과하게 먹어서 우리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하는 그런 탄수화물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이 글리칸은 8가지 탄수화물은 세포 구조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은 식물 탄수화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는 세상에 없던 기술 엠브로토스를 만든 회사고요. 이 엠브로토스의 어원이 뭐냐? 네, 엠브로시아. 이 엠브로시아가 신들의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이 엠브로시아라는 단어를 초기에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정말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너도 이제 MBA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엠브로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엠브로시아 얘기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요즘에 나도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어떻게 엠브로시아를 쓰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얘기는 초기에 이 엠브로시아라는 단어가 너무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누구한테 엠브로토스 얘기할 때 엠브로시아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더라고요. 지금 당신들이 먹고 있는 거 신들의 음식 불로초로 먹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제품을 먹은 결과로 저도 과거에 비해서 이러한 몸매 라고 부끄럽네요. 이런 몸, 네, 이런 몸, 그리고 우아함이 조금씩 이 엠브로시아를 먹다 보니까 내가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몸에 세포들 촉수가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이 줄기세포, 귀 점막, 이 코 점막.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배웠던 거는 뭐냐면, 이 수정란인데 이 난자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때 불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난자에 정자가 못 가서 그래서 불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난자가 이 불임 여성의 난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기 보시면은 이 난자에 수많은 정자가 붙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수정이 안 됐을까요? 네, 난자와 정자가 이런 세포 이 통신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여기 수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정말 우리가 글리코겐 영양소 잘 섭취하며 이 불임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이러한 우리 세포 속 모든 세포가 이러한 세포 촉수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글리칸이 얼마나 대단하냐? 1992년부터 2022년도까지 8번의 노벨 생리의학상, 화학상을 받은 물질입니다. 그 얘기는 정말 이 글리칸이라는 물질이 우리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지하고 구별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이 얘기는 92년과 94년도에 노벨상을 내용을 근간으로 했고 아까 인지구별 커뮤니케이션 면역은 네이처지에 실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리칸이 정말 우리가 세포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것이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가 잘 있어서 이런 당화가 잘 될 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암세포 인식하는 세포로 보시면은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가 잘 몸에 원료가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사람들은 암이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암세포 들어왔네? 우리 백혈구 세포한테 얘기해서 암세포 잡아먹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 어떤가요? 뭔가 이 글리코겐 영양소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사절 당화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차트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글리코 얘기했을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처음 들은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많으시죠? 예, 저도 그랬더라고. 제가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게 정자 스폰서 이 강의를 제가 그때 저 중강의실에서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잘 듣진 않고 이거 왜 PPT를 저렇게 정성 없게 만들었지? 왜냐면 이걸 왜 땡땡 막 물음표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저는 안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걸 안 보고 왜 이거를 물음표 오류가 났나 봐. 왜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대?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나중에 글리코 영양소를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이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할 때 이가 세포 언어가 안 된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차트였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너무 기억이 잘 남으시겠죠. 이 글리칸의 기능에 대해서. 네, 이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외제선 단백질. 외제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알갱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근데 이 알갱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당이에요, 당. 그래서 이거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단백질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참고입니다. 당단백질을 일부러 좀 어떤 것과 비슷하게 그리려 노력을 했는데 꼭 곤충의 더듬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더듬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곤충의 더듬이로 뭐랍니까? 물질 감별하죠? 물질 감별. 그래서 이 당단백질하는 역할 중에 물질 감별의 역할을 해요. 물질 감별. 이게 좋은 물질이냐 안 좋은 물질이냐 항원 감별 이런 걸 하듯이. 그다음 두 번째, 이 당단백질 할 때 이걸 꼭 뭐처럼 그리려고 노력했냐면 또 안테나처럼 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테나.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신호 교환하는 거예요. 신호 교환. 세포와 세포들도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당단백질이 세포 간의 신호 교환도 하는 담당한다. 참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이게 어디에서 나온 영상이냐면 EBS 생물 강의 시간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들은 거의 이 내용을 안다 모른다. 네, 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글리코 설명을 했을 때 조카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이과였거든요. 근데 이모 이거 생명과학 2에 나온다고 이렇게 당사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는 이해를 하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듯이 물질 감별하고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이 당사설이 당단백질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노벨상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글리코겐 영양소의 기능 중에 이 영양소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세포에 잘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글리코 영양소가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99년도 군토 블루벌 박사의 노벨상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 우리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낼 때 택배도 받을 때 주소 택이 우편번호 우리가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데 잘못 가죠. 근데 이러한 우리의 주소택 우편번호 역할을 하는 것이 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회사 제품, 좋은 제품 많잖아요. 근데 글리칸이 없이 많이 먹으면 그게 제대로 우리 세포로 갈 수 있다 없다. 네, 못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글리코 영양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영양소가 머리에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위에 털이 많이 자라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글리칸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그림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고, 제가 처음 글리칸을 접했을 때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우리 아이도 정말 이 제품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2000년도에 이 글리칸이 중추신경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우리 신경세포 되게 복잡하잖아요. 우리 신경세포 아마 아시는 분들은 뉴런세포, 시냅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신경세포, 뉴런세포가 많이 이렇게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머리가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그때 외요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왜요? 저도 이 외요병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정말 질문도 많고 그런 시기에는 정말 이 뉴런세포가 정말 많이 분화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때 정말 우리가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가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세포에 왜 글리코 영양소가 중요하냐, 이 신경세포가 이러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이런 신경세포가 뭔가 가늘가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가늘가늘하기 때문에 뭔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 서로 이게 신호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 신경세포에 미엘린 수초라는 것이 이 신경세포를 이렇게 잘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에 스폰서님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은, 우리가 전선이 피복이 벗겨지면 뭔가 찌릿찌릿하고 전류가 잘 흐르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하죠? 네, 까만 테이프, 네, 이렇게 감잖아요. 그래서 까만 테이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미엘린 수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미엘린 수초를 이렇게 계속 코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올리고덴트로사이트라는 물질이고, 이러한 것이 당 영양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아이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먹여서 저희도 우리 아이한테 먹였을 때 정말 재밌는 기억이 있거든요. 아이가 한번 수학을 100점 맞아서 왔어요. 이걸 먹고. 근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은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 100점 맞은 애가 둘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불러주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2명. 많이 먹였어요. 제가 아침에 먹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 아들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엠브로토스를 캡슐, 그러니까 가루로 한 입 털어놓고 거기다 얘는 베루스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베루스를 먼저 깔고 엠브로토스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베루스를 한 입 넣고 그 위에 엠브로토스를 탁 털어놓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알약 먹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고 갔던 게 뭐냐면 메나붑이었어요. 메나붑 비싼 거 아시죠? 엄마, 이걸 안 먹으면 자기가 눈이 안 떠진다고. 그러면 정말 걔는 매니아였거든. 그래서 메나붑을 얼마나 잘 먹어, 중간에 맛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걸 너무 얘기하는 거. 엄마, 옛날 게 맛이 좋은데, 뭐 옛날 게 뭔가 톡 터지는 맛이 있었는데 지금 맛이 좀 변화돼서 옛날 게 낫다 할 정도로 아이는 항상 메나붑을 하나씩 먹고 잘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학을 보내서 요즘 그 얘기 하거든. 안타까운 게 제가 계속 키웠으면은 제가 아이 키를 185까지 키우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81밖에 못 키웠어요. 욕하지 마시고요. 근데 왜 그랬냐? 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 왔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이 보냈어요. 코그니테이트도 보내고, 저는 코그니테이트 못 먹어도 정말 보냈거든요. 근데 얘가 한국에 왔는데 코그니테이트를 안 먹고 가져와 그랬더니 유통기한이 지난
제가 진짜 나는 없어서 못 먹는데 정말 그랬거든. 근데 안타까운 게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더 많이 먹여서 더 똑똑하고 더 키가 커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이들 그때 그러셨거든요. 학원비 대신 먹이라고. 네, 학원 하나 줄이시고 그 비용을 이 메낫 엠브로토스를 먹이는데 투자하시면은 정말 집중력도 좋아지고 창의력 있는 아이로 자란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에 정말 당단백질과 당지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냐? 저희가 엠브로토스를 이렇게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였더니 세포 간 대화 지연능하고 인지 개선하고 기억력, 집중력, 주의력 그리고 기분 개선 그리고 인호성 정말 이거 드시면 욱하는 게 줄어들거든요. 화가 많으신 분들을 진짜 이거 꾸준히 드시면 정말 인호성 개선되고 그리고 면역 시스템 기능 지원하고 그리고 소화 시스템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이 일정 이 3.6g을 12주 먹었을 때 듣고 바로 인지 능력, 수행 이렇게 그 능력이 뛰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2시간 지나서도 되고 45분? 네. 30분, 심지어 30분만 먹어도 우리가 흡수가 됐다. 이러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근데 유일하게 이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10분. 10분은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제품을 잘 먹였을 때는 우리가 엠브로토스가 네, 우리 인체 인지 기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이 특히 수험생분들한테 많이 또 권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턴지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 그 글리칸 당사슬이 혈액형으로부터 암의 전이까지 이렇게 관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수정에도 관여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혈액형에 관여한다는 내용이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혈액형이 있습니다. O형이 있고 A형이 있고 B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O형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잘 배우신 분들 다 아시죠? 누구한테나 이렇게 이 수혈이 가능하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혈액형은 이 끝에 적혈구에 어떠한 당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O형은 보시면은 이렇게 A형하고 B형이 뭔가 붙어 있지 않은 그 붙어 있지 않는 예. A형은 O형이 붙어 있지 않는 뭔가 하나 더 가지고 있고 그리고 B형은 또 O형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O형은 A, B형을 봤을 때 A형하고 B형이 가지고 있는 당뇨양소를 글리칸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O형은 아무한테나 수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형은 어떤가요? 여기 보시면 네, N아스틸, 갈락토사민 O형이 가지고 있는 뭔가 하나 있죠. 그래서 A형이 O형으로 수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N아스틸 갈락토사민 때문에. 그리고 B형은 네, 갈락토즈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형도 O형한테 수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AB형은 뭐냐? 여기 AB형은 이렇게 A형하고 B형이 갖춰 있는 두 가지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AB형들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네. 디스가 아니요. 예, 맞죠. 저도 AB형이기 때문에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AB형들은 뭔가 복잡한 이유가 여기 가지고 있는 이 그 당 글리칸을 두 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 글리칸의 이 효능 중에서 줄기세포 기능이 조금 너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줄기세포 마주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미용 목적으로도 하고 우리가 어떤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줄기세포를 맞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제가 처음에 이제 글리코 영양소를 그 소개를 했을 때 걔가 이제 처음에 이제 클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명할 때 줄기세포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일본 쪽으로 해서 10회 먹는데 4천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맞는데 면역세포 줄기세포 면역세포로 맞는데 400만 원씩 해서 10회가 4천만 원 들었다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줄기세포 비용이 많은데 우리가 이게 프로시딩 임상한 결과에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먹었을 때 200에서 400개의 스템셀 생체 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생체 줄기세포는 우리 세포 각 기관으로 분화될 수 있는 줄기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기세포 수로 환산을 하면은 1.7에서 3
조개의 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진짜야라는 걸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그 같이 메나텍 사업을 하셨던 분의 발이거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 사진 2011년인데 현재 사진, 이 사진이 오래된 사진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난 사진이거든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감전 사고를 당해서 1년간 병원에서 입원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한쪽이 다 마비가 됐다고 보시면, 한쪽 손도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다리가 그냥 이제 내 다리가 아니라 감각이 없는 상태였다 합니다. 근데 그분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엠브로토스를 많이 드신 것도 아니고, 그때 많이 드신 게 뭐냐면 메나베어즈. 그때 메나베어즈 프로모션 할 때 좀 많이 사게 돼서 메나베어즈를 많이 먹는데, 어느 순간 뭔가 발을 걷는데 뭔가 척척척척, 왜 척척대나 봤더니 이 부위가 염증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새살이 돌아나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죽어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난 건 줄기세포로 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놀라운 결과를 제가 보면서 정말 이 글리코 영양소가 정말 대단한 물질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슬이 또 하는 역할이 혈관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고, 저도 메나텍 제품 만나기 전에 고혈압 있어요, 뭔가 이 혈관 질환이 있어요 했을 때 그냥 권해드린 제품이 오메가3 정도였거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우리가 고혈압 환자들한테, 혈관 질환 있는 분들한테 이 글리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게 됐고, 이러한 이 당사슬에 있는 이 혈관에 있는 당사슬이 이러한 표면에서 염증 세포라든지 이러한 노폐물이 들러붙지 않게 한다는 거죠. 뭔가 들러붙어서 우리가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당사슬이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포 안테나의 부실이 암을 만든다라는 게 이제 셀지에 선모가 없어진 세포는 주변 세포와 신호 교환을 하지 못해 쉽게 암 세포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된 내용, 다양한 자료를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보니까 200가지 단당류 중에서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세포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이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글리코 영양소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붙는 순수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세포인지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붙어서 당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8가지 글리코 영양소가 제대로 있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당화가 되는 세포가 당화가 잘 돼야 우리가 건강한데,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이 2가지, 글루코즈, 갈락토스는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한데 이러한 이 나머지 6가지는 음식으로 거의 섭취가 불가능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갈락토스가 우리가 이제 우유에서 락토즈에서 갈락토스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저는 또 유당불내증이 또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유도 잘 못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갈락토즈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리코 영양소를 부족으로 세포 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프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글리코 영양소 부족 시대에 메나테크에서는 당연 양소를 최초로 이 제품화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메나테크 엠브로토스가 이렇게 여러 번의 리뉴얼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것은 엠브로토스 라이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때 이제 본사에서 이렇게 뉴전태 박사님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셨을 때 왜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이름을 지었냐? 이 엠브로토스가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라이프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엠브로토스는 정말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차별화된 점이 많아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엠브로토스는 메나테크만의 독점 이 특허로 보호를 받고 우리만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특허 얘기를 할 때 이 특허가 만료됐을 때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합 비율은 기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류전태 박사님도 강조하셨던 건 뭐냐면은 이 엠브로토스에 들어가는 물질의 50%는 우리가 독점으로 공격받고 있다. 이 다당체 성분을 공급하는 물질을 50%는 우리가 독점으로 공급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독점으로 공급받고 있는 물질이 뭐냐? 네, 메나폴 만노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만노즈는 알로에에 들어있는 다당체 성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만노즈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정말 염증 완화, 면역 활성화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 이 만노즈 많이 권해드리잖아요. 근데 이 만노즈가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느냐? 네, 분자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자량은 우리야 이 기능과 효과랑 직결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사실 얼마 전에 한시적으로 그 면역 젤리 판매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유튜브에 이렇게 광고를 보니까 이 알로에 젤리를 되게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알로에 들어있는 다당체 성분을 우리가 거기에 이제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품하고 우리 제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내 원자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이 만노즈는 이 시중에 있는 만노즈는 3, 40만 달톤의 이 원자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원자량이 100만에서 200만 달톤이 되는 에이스 만난, 우리가 에이스라는 이 단어를 함부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만난 중에 에이스인 만난이다. 그래서 원자량이 100만에서 200만 달톤 이상인데 우리 메나테크는 160만 달톤 이상의 에이스 만난을 쓰고 있고, 이러한 에이스 만난을 공급하는 물질을 우리가 메나폴, 이거는 이제 메나테크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데서 쓸 수 없는 메나테크의 만노즈가 메나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미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만노즈 성분을 코스타리카 농장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장주라고 하죠.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제가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분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분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던 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 1등급 알로에는 코스타리카가 온리라고 하는데, 그 1등급 알로에는 저희가 코스타리카 독점 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1등급 알로에는 메나테크에만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우리 자꾸 이번에도 메나테크 엠브로토 프로모션 빨리 끝나서 걱정하셨죠? 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 진짜 이렇게 계속 엠브로토스 사람들 소비자 늘어나면 이게 원료가 부족하지 않아? 네, 그분이 그러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충분히 원료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장도 확장하고 그런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타사의 이러한 알로에 이 젤리 이렇게 말씀을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이 만노즈 그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많은 회사들이 최고의 만노즈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물어봐라. 메나테크는 세계 최고의 다당류 함량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제3기관에서 임상을 통해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해 주었다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분자량이 100만 달톤이야 200만 달톤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3기관에서, 우리가 외부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메나텍에서 공급하고 있는 만노즈는 최상의 에이스 만난을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독점으로 공급받고 있는 물질이 엠브로가드거든요. 이 엠브로가드는 뭐냐면 아라비노 갈락탄이에요. 아라비노 갈락탄을 이 전 세계 한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라비노 갈락탄이 일반 아라비노 갈락탄과 그 프리미엄급 두 종류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 알라비노 갈락탄은 우리 메나테크가 독점 계약이 되어 있어서 프리미엄은 메나테크가 유일하게 이 공급받고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아라비노 갈락탄의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네, 우리 유산균의 증식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장원경 개선에도 정말 도움이 되고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푸코즈. 네, 우리 푸코즈는 와카메라는 해조류에서 우리가 추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푸코즈 와카메 얘기할 때 우리가 세 번 정제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정제가 왜 중요하냐? 정제를 잘 해서 우리가 불순물이라든지 기능적이지 못한 거를 제거를 하고 정말 고순도로 우리가 엑기스만을 뽑는 것이 정제 기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 푸코즈를 3번 정제한 회사는 유일하고, 타사는 거의 정제하지 않거나 해도 한 번. 왜 이게 정제가 어렵냐? 기술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는 3번 정제된 와카메에서 추출한 푸코즈를
성분을 이렇게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들어있는 게 글루코사민염입니다. 우리 글루코사민 하면은 많이 생각나는 게 이게 게 껍질이죠. 근데 이 게 껍질이 아니고 저희는 식물에서 추출한 글루코사민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그 비건들은 이 게도 못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식물에서 추출한 글루코사민염이기 때문에 비건한테도 안전하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스 브랜 파이버는 우리가 정말 다양한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원료 영양소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쌀겨가 뭐 이러한 그 필수 지방산 이런 성분도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나테크에서는 이걸 안정화시켜서 우리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분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엠브로토 통 이렇게 보시면 때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이 달라지거든. 어떤 게 까맣게 좀 보였다가 그 얘기는 이러한 다양한 천연의 부원료로 인해서 이런 색깔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엠브레토스 라이프가 이렇게 리뉴얼되면서 새로 첨가한 게 뭐냐면은 해독 성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전더 박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해독 성분은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 한국, 중국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해독 성분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대표적인 해독 성분이 뭐냐면은 MCP예요. 이 MCP는 뭐냐면은 이 감귤 우리 껍질 벗기면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게 섬유질이기 때문에 질겨서 보통 다 껍질 벗기고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여러 가지 다당체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 있는 펙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펙틴이 질기고 이 섬유질이 그러다 보니까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자가 큰 이러한 흡수가 잘 안 되는 펙틴을 모디파이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흡수가 잘 되게 이러한 이 모디파이된 시트러스 펙틴을 넣어서 우리가 해독 그리고 암전이 억제까지 하는 것이 펙틴의 역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알긴산 나트륨은 어디에서 얻는 거냐? 이 갈조류의 세포벽에서 얻는 끈적끈적한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알긴산염이 어떤 성질이냐면 이 음이온을 띠고 있는 다당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납이라든지 수온 이러한 중금속은 양이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석의 원리로 음과 양이 만나서 정말 쪽집게처럼 킬레이트 구조를 콱 집어서 우리가 중금속 배출을 할 수 있는 게 이 알긴산 나트륨이 하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엠브루토스는 면역 조절은 물론이고 오염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필요한 제품이다라고 다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미 대체의학 협회장을 하신 스티븐 뉴전트 박사님이 이 당연 향수 없이는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앞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게 왜 이 말이 맞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오셨을 때 이분이 이제 메나테크 이제 글리칸에 대한 이제 역사를 쭉 이렇게 개요를 해주셨거든요. 1983년도에 우리가 알로에겔에서 기능성 성분을 추출해서 우리가 이제 만노즈 그 제품을 우리가 만들게 된 거고, 그리고 95년도에 이제 캡슐을 만들었고, 96년도에 우리가 엠브루토스 복합물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글리칸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글리칸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글리칸이 없으면 내가 나답게 우리가 우리답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물질을 믿고 저와 가족들한테 먹이기 시작했고, 이 물질을 전달함으로써 제가 또 원하는 아이 유학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까지 또 해결하는 그러한 이 글리칸의 혜택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에 계신 분들도 글리칸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자유와 또 재정에 대한 자유를 저처럼 함께 또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